자,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산재보험 63년도에 제정이 되고 64년도부터 시행된 최초의 보험입니다. 자, 산재보험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이 거기 정의의 1번.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유적 위험을 뭘로 들고 있는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는 업무상 재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이렇게 네 가지 사유적 위험 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사유보장기본법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상이라는 거, 부상. 부상은 어디에 나와요? 건강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서는 부상이 나오죠. 다음에 평균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평균임금.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은, 자, 국민연금의 산정기준은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급여의 산정기준은 기준소득원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 급여의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이라고 그랬죠. 평균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것이다. 근데 임금 총액은 언제 주죠?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다. 즉 일한 날만 주죠. 주 5일 근무로. 근데 나누기는 90으로 나누잖아요. 결국에 급여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6번에 치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치유. 나은 것만 치유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생각나시지요? 나은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현 상태가 더 이상 고정되어서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것도 치유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치유,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그건 물론 치유라고 합니다. 또는 치료 후 효과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도 치유라고 합니다. 다음에 장해와 폐지를 구분해야 된다겠지요. 공통점은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노동능력이 감소된 것을 말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장해라고 하는 것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심신상의 훼손으로 인해서, 그런데 폐질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신상의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것을 폐질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상태에서 그러냐, 아니면 치유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고 그러면서 노동력이 상실되었느냐. 그래서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적용 범위가 3번에 나와요. 좀 이따 노트 정리할 것이고, 오른쪽에 보면은 4번에 보험의 성립소멸, 또 보험료가 가운데 나와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보험의 성립소멸, 또 그런가 하면은 보험료 징수에 대한 규정이 다른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보험료 징수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또 그런가 하면 그 밑에 관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다는 거, 또 보험연도는 정부의 휴게연도를 따른다는 거, 그리고 국가 부담이나 지원이 있다는 거, 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공통점에는 또 급여 산정 기준이 평균임금이라는 거, 이런 것 등이 다 우리가 바로 앞 페이지에서 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적용 범위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재보험법의 내용. 첫 번째, 적용 범위. 고용보험법과 동일하지. 그렇죠?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하되 예외, 그리고 가입자는 사업주만, 이렇게 사업주만. 예외는 좀
고용보험 예의사항에 좀 몇 가지를 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니까 그 정도 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산재보험은 정책론에서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 근로자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 무과실 책임에 근거한 사업주 책임보험이다. 이런 말들 다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 다음에 급여. 급여는 8종 세트가 있지.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급여를 제공을 하는데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급여로서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을 싸자 업무상 재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특히 중요 표시하시고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꼭 시험 때 더욱이나 이 3교시는 불쌍한 시간이잖아요. 눈이 막 겸손하고 머리가 막 멍하니 꿈도 막 눈 뜨고 꿈도 꾸잖아요. 이렇게 실업급여 나오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막 그러는데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휴업급여. 다음에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상병, 장의비 유족연금에 빠졌군요. 유족급여, 사망시, 업무상 사유는 사망시, 그리고 장의비, 상병 보상연금, 그리고 직업재활급여. 자, 이렇게 8가지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들 앞에 정책론 보시면 앞에 적었던 것도 다 적혀 있겠지만 또 이것도 적혀 있죠.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의 경우에 하는 걸로서 여기는 현물급여죠. 현물급여로서 요양급여는 아까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하고 차이가 뭐가 없다? 여기는 예방이 없다. 이는 이미 발생해버린 거거든요.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다쳤거나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아팠거나 이렇게. 그 때문에 사전적 예방을 할 수 없고 간병은 있다. 그리고 4일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뭐를 들었어요? 4일 이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휴업급여는 현금급여로 평균임금 70%를 지급을 한다. 평균임금 70%. 장애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에 치유된 후에도 부상의 질병이나 치유된 후에 아까 장애의 개념이 부상이나 질병에 치유된 후에도 육체적 심신상의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건데 장애급여 당연히 현금급여죠. 그런데 여기는 14등급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평균임금 곱하기 법으로 정해진 날수, 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정책론 때 1급에서 3급은 연금으로, 8급에서 14급은 일시금으로, 4급부터 7급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앞에 정책론편 가서 보시면 됩니다. 14등급. 우리가 장애라고 하던 장해라고 하던 거기는 국민연금에도 장애연금이 나오고 또 여기에도 장해급여가 나오고 또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등급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4등급으로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은 6등급으로 등급을 주고 있죠. 여기는 14등급입니다. 다음에 간병급여 역시 현금급여가 되겠죠. 상시. 그래서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로 수시는 상시의 3분의 2 금액으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족급여 당연히 현금급여죠. 현금급여.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인데 연금과 연금 그리고 일시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시금은 평균 임금 며칠분? 1301분로 지급하도록 우리가 다 정책론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장업비도 역시 현금급여가 되겠죠. 현금급여인데 여기는 평균 임금 121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이것도 현금인데 현금급여인데 요양급여 2년 경과. 그런데 부상이나 질병이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노동능력도 사실 사라진 거나 다름없는 폐질 악화. 이렇게 되면 휴업급여를 대체해서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대체해서 연금으로 준다 하는 것이 상병보상연금이 되겠어요. 다음에 직업재활급여는 이것도 현금급여죠. 장애급여자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직업재활급여가 되겠어요. 정책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보험급여는 여기만 현물급여고 나머지는 모두 현금급여지만 요양급여마저도 요양비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산재보험급여는 모든 급여를 현금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맞는 것이 되겠어요. 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요양비로도 지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재원은 당연히 국가지원금으로 하되 주된 재원은 보험료가 되는데 특징은 사업주 단독 부담이라는 거지요. 그 때문에 사회보험료 중에 사업주가 단독 부담하는 것은 산재보험료와 또 하나가 뭐지요? 고용보험료 중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이 두 가지는 단독 부담입니다. 다음에 관리는 근로복지공단이고 권리구제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모두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앞에서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노트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조문으로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572페이지 하단부. 적용범위 나와 있지요? 두 줄 적용범위 나와 있습니다. 하단부에. 또 예의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57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여기도 역시 시무위원회 있지요. 산재보험 정책 및 예방시무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고용노동부에 중앙행정기관 고용노동부에 둔다. 그리고 이 위원회 구성 2번에 3번 위원장은 차관이 맡는다. 차관이 맡는다 되어 있지요.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을 보시면 관리는 근로복지공단이 한다. 뭐 다른 거 설명은 더 없지요. 다음에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는 575페이지 8종 세트가 있다. 착시해서는 안 되는 것은 두 번째는 휴업급여다. 실업급여 아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거지요. 실직 근로자를 대한 고용보험에 나오고 여기는 휴업급여라는 거.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착시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그냥 졸리고 그냥 지쳐버리면 그 시험 보기가 여간 힘들지 않거든요. 안 해본 사람은 야 좋겠다. 날마다 앉아서 책만 보고 막 짜증나게 말하는 사람들 있지요. 가만히나 있지. 사실 얼마나 공력을 들이는데
근데 시험 끝나고는 막 또 드시는 한 일주일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밥이 맛있어? 해가지고 막 양푼에다가 막 비벼 먹고 막 이렇게. 아니 그만큼 막 힘든 작업입니다. 선생님들은 아닌 척 이렇게 페르소나를 이렇게 보여주시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는 아니까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 서로 사정 알고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들은 공부한 사람은 심정을 모릅니다. 얼마나 애가 타는지, 얼마나 힘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다음에 거기 보시면 넘어가 보시고, 거기에 보험급여 산정기준 나와 있죠. 보험급여 산정기준은 뭐 첫째 줄 길게 나와야 합니다. 평균 임금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산정기준은 분명히 내가 평균 임금에 한 것처럼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해야 될 사유가 말이 문장이 길어. 어제는 평균 임금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죠. 그 평균 임금이 1988년의 평균 임금을 2010년도에도 적용은 쓰겠습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전국 소비자 물류, 맞아요. 1년이 지난 후부터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증감률을 반영하고 60세가 넘으면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한다. 해서 평균 임금이 계속 바뀌어져 가야지요. 이게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국민연금에서 나온 것처럼 인플레이션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인플레이션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보험급여를 지급할 적에는 2번에 보시면 아무리 많이 주어도 산재보험급여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자 거기 보면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는 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아무리 조금 주어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은 주도록 해야 된다. 자, 그것을 최고 보상 기준 금액,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왕년에 많이 벌어서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1.8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나와 있습니다. 업무상. 자, 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은 불문법이 성문법으로 바뀐 거죠. 불문법에는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조리도 있지만 불문법, 자 법의 존재 형식에는 불문법과 성문법이 있지요. 성문법은 법전이로 이렇게 문자화된 것을 성문법이라고, 불문법은 문자화되지 않은 것을 불문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관습법도 있고 또 판례법도 있고 조리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산재보험법상에 나와 있는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것은 판례법이 불문법의 한 종류인 판례가 성문법화된 거죠. 앞으로 계속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이제는 급여의 하나하나를 보시죠. 요양급여 나와 있네요.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의 경우에 제일 밑에 줄 나와 있죠.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요양급여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둘째 줄 요양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해서 제로 드려진 것처럼 현금급여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적어도 4일 이상은 돼야 된다. 그 밑에 나와 있죠. 요양급여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상의 요양급여도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예방이 있을 수가 없다. 이미 다쳐버린 후, 이미 아파버린 후이기 때문에 예방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간병은 있다. 다음에 휴업급여, 요양급여로 일하지 못한 경우에 현금으로 주는 건데 얼마를 준다? 둘째 줄 평균 임금의 70%를 준다. 당연히 3일 이상이어야 되고. 더 넘어가시죠. 장애급여 페이지 나와 있는데 장애급여.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치유된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에 14등급으로 나누어 주되 14등급으로 나눠주되 1급부터 3급은 연금, 8급부터 14급은 일시금, 그리고 4급부터 7급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금급여를 말합니다. 다 정책에도 봤던 거 정책론에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579페이지에 오면 간병급여 나와 있네요. 간병급여. 간병급여 역시
1번에 2번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가 있는데 2번에 1번 수시 간병급여 금액은 상시 간병금액의 3분의 2의 금액으로 한다. 다음에 유족급여,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데 여기는 유족보상연금이 있고 유족보상일시금이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기초연액 47%와 기초일액이 아니라 기초연액, 평균임금 곱하기 365를 한 기초연액의 47%와 가산금액으로 지급하는 데 비해서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하지요. 평균임금 곱하기 365 곱하기 0.47로 계산하고 가산금액을 더해주는데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 곱하기 1,300으로 한다고 이미 봤던 거 앞에서 정책론에서 봤었고 여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거기 나와 있죠. 요양급여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치유는커녕 폐질이 악화되었을 때 휴업급여를 대체해서 주는 것을 바로 상병보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 문장을 읽어보시면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과 같이 부상이나 질병에 치유되지 아니하고 폐질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 등급, 즉 말하자면 노동능력 상실 등급 또는 장애 등급 14등급 중에 1, 2, 3등급 노동력이 상실되었다고 보는 등급이 되면 다시 위에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지금 선생님들 노트 정리한 내용을 그렇게 썼습니다. 다음에 장업인은 얼마를 준다? 평균임금의 121분을 준다. 첫째 줄에 나와 있지요. 다음에 직업재활급여는 장애급여를 받는 사람이 다시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해서 주는 5개의 종류를 말합니다. 장애급여자를 대상. 다 여기는 모두 우리가 정책론에서 적었기 때문에 정책론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던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425페이지에서 다 적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2번 복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425페이지에 보면은 산재보험제도가 나와 있고 425페이지에 보면 다 여기 보면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다 노트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은 422페이지, 건강보험은 418페이지, 국민연금은 412페이지에 412페이지 넘어가면 조금 전에 우리가 법제로 설명했던 것이 정책으로 다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할 적에 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동시에 치시는 거예요. 정책론과 법제로를 같이 쳐나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584페이지에 보면 권리구제가 나와 있는데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나와 있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나와 있습니다. 자, 절차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심사청구에 보면 공단, 이 공단은 어디 공단이야? 근로복지공단이지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4번에 보시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는 5번째 사회보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시죠.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렇게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 선생님들 노트 정리 보면 대상이 누구야? 띄어쓰기 없는 노인등이라고 그랬죠. 띄어쓰기 없는 노인등. 65세 이상의 노인을 원칙 중에 원칙으로 하되 65세 미만의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이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은 그 중에서도 노인 등 중에서도 노트 정리 어떻게 했지요? 아래로 내렸으면서 노인 등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그렇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그 인정을 누가 한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한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 기준은 등급판정위에서 바로 진단이 들어가는 거죠. 진단. 65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도 인구학적 조건, 그리고 진단이 포함되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도 본 것처럼 586페이지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 적정 제공의 원칙,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의 원칙, 다 앞에서 정책론에서 선생님들 다 손으로 적으셨던 내용이어서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당연히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똑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보험자는 똑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고 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아까 쓴 것처럼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이것도 다 노트 정리했지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화돼 개별 고지하고 독립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다 정책론에서 또박또박 정리를 했습니다. 통합 징수한다, 분리 고지해야 된다, 그리고 구분 고지해야 된다, 그리고 독립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다음에 장기요양 인정을 587페이지 장기요양을 허락해 주십사,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입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니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기요양을 인정해 주십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3번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간단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그 중에 재가급여 6종 세트를 나중에 노인복지법에서 쓰는 거죠. 재가급여 보면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기타 재가급여 6개가 있는데 그것을 서비스란 이름을 붙여서 나중에 노인복지법에서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서비스, 장기 요양 서비스,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기타 서비스. 방문, 간호만 빼버리면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서비스 5종 세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기억해 주셨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현금급여는 특별현금급여. 그렇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의 원칙은 현물급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현금급여를 지급하는데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적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지요. 당연히 장기요양기관도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신고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재가장기요양기관만은 신고해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운영은 지정사항인데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만은 2번에 나와 있지 5번에 2번 두째 줄 거쳐서 셋째 줄 신고하면 됩니다. 원칙은 지정이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돼. 밑에도 둘째 줄 나와 있지요. 신고하면 됩니다. 다음에 역시 의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용을 좀 다르게 합니다. 의료보장에는 건강보험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지원금 예상보험료 14%, 그리고 주돈재원 보험료,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있었잖아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에 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에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를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일부 부담금을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심의위원회가 존재를 하지요. 원칙대로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하되 차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장기요양위원회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밑에서 셋째 줄 보건복지부 차관이 된다. 하나의 공식입니다. 공식.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관리운영기관이 나와 있죠. 관리운영기관. 당연히 의료보장이니까 관리운영기관은 우리나라는 통합주의로 운영되고, 다시 말해서 단일 보험자주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다 보험자는 단일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어요. 여기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건보공단이에요. 그리고 건보공단에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등급판정위원회를 둡니다. 등급은 몇 등급이다? 5등급입니다. 5등급. 그래서 경증 치매까지도 포함이 돼서 5등급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시군구를 합쳐서 둘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권리구제. 권리구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비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요양은 비슷한데 단 하나만 이의신청, 건강보험은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이러는데 장기요양보험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이 아니라 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사유보험이기 때문에 국가지원금이 있죠. 건강보험은 예상보험료의 14%를 국가가 건보공단에 지원하지만, 여기 보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원은 예상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20%를 지원을 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국가지원금이 예상보험료의 14%였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2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죠. 네가 대신 가서 좀 요양 좀 받을래? 이렇게 할 수 없고, 너 가지마, 내가 할 거요. 압류. 이렇게 하다 가서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고 그렇습니다. 전에 그때 고등학교 때 그 친구 하나 병원에 입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병원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친구 놀러 가라고 친구고 제 환자는 보내놓고 자다가 막 새벽부터 주사 맞으라고 와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신 전속권의 입장에 있는 이 의료보장은 전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거기 수급권의 보호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약 7, 8문제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보험법을 이렇게 마감을 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거기 사회보험에 대한 아까 페이지 알려드렸죠? 페이지 알려드린 것처럼 41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30페이지에서 정리한 것을 다시 지금 여기서 법조문을 보면서 정리한 겁니다. 지금 사회독 책까지 하면 사유독이 된 거죠. 사유독. 자,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는 이제는 431페이지부터 있는 것을 법조문을 통해서 공공부조법에서 620페이지까지를 공공부조에 관련된 걸로 일거에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식사를 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